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 평균 3.28대 1에 그쳤습니다.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물량들이 모두 방 2개 이하 소형 평형인데다 분양가도 저렴하지 않았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저 자본금 요건을 없애 법인 설립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한 개인 공인중개사 위주인 시장 환경을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개 서비스지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과 결혼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무주택자에게 악영향이 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 예전에 성적을 이렇게 몇 등 아니면 몇 퍼센트 이렇게 재지 않고 수미양과 한자로 표시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숨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수는 빼어날 숫자로 빼어난 학생에게, 그리고 우는 넉넉할 우, 그래서 충분히 넉넉한 학생에게, 미는 아름다울 미, 그리고 양은 어질 양, 그리고 우리는 가장 꼴찌라고 생각했던 이 가는 가능성 할 때 그 가능의 가자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학생들이 다 빼어나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아름다운 해석을 했던 건데요. 아마 오늘 새벽에 축구 보시느라고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이런 칭찬과 응원만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선수들 잘했다고 마음으로 좀 담아줘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만 좀 필요한 시기겠죠. 여러분의 성공 투자 오늘도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함께할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설레고 또 기대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축구 경기를 관람을 하셨을 텐데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또 여기에 멈춰 있을 수만은 없겠죠. 앞으로 또 그 아쉬움을 어떻게 키워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망 그리고 전략들 함께 세워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서호진 본부장 나오셨어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소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어느덧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올 한 해 부동산은 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세를 겪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시장이 앞으로 좀 더 얼마나 이어질지, 특히나 지금 이제 연말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측에서라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좀 완화를 하고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각종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상황에서도 이제 내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향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이라든지 그 다음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상담들, 자,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이 대응 방안까지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 등 이런 고민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좀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시기 12월인데 이번 부동산 시장만큼은 뭔가 정리할 게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다, 손 쓰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누가 봐도 좀 하락기다라고 부동산 시장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중간에도 또 우리가 투자 전략을 멈출 수 없겠지요.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먼저 좀 나서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기의 생존 전략을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이들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거든요. 서호진 본부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본부장님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점점점 이렇게 하향 시장 이제 하향하로 이제 하향 곡선을 이제 그리고 있는 가운데 자,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1대1 상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이제 부동산 고민 이게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같이 이렇게 부동산이 하향하는 이게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과연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각종 부동산 고민이나 아니면 뭐 임대차에 관련한 것들 그리고 각종 세금에 관한 것들 이런 다양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부동산 1대1 대면 상담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살아남아야 될 우리 시청자분들 또 1대1 대면 상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상승장에서는 무언가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실수만 하지 않더라면 대부분 오르기 때문일 텐데 하지만 이 하락장에서는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전문가와 함께 현명한 선택 해보시기 바랍니다.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또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는 순서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영등포구 당산동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지금 직접 살고 있어요. 네, 네, 이 지역이 이제 한강 쪽이 있고 네.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지역도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쪽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아,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 이 다세대 주택이라 말씀 주셨는데 혹시 네. 저희가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당산동 121-245번지입니다. 121-245번지. 네, 여기에 지금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네네. 좀 거주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 목적이 좀 더 크셨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향후 전망 이 지역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도로 조금 이제 살펴보고 있었었는데 네. 여기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 한강변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색강을 끼고 있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여의도 이제 여의도랑 바로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의도랑 또 인접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뭐 주변에는 이제 뭐 색강도 있고 올림픽대로도 지나다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 거는 여기 이제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빌라 맞죠 여기는? 네, 3룸 빌라 15. 네. 자 이제 빌라 하신 것 같은데 실거주 중이시고요. 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한번 지도를 살펴봤는데 네. 제가 뭐 물론 이렇게 부동산 상담을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또 뭐 좋은 답변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좀 이런 그런 지역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뭐 실거주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시죠 여기는? 네, 저는 직장도 가까워가지고 네. 직장이 어디세요? 여의도. 여의도시면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도보 생활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걸어 네, 다니는 걸어서. 그죠? 이제 다녀요. 다리 건너가지고 이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네, 네. 제가 입지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여의도와 또 인접을 굉장히 또 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굉장히 나쁜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또 시청자분이 이 지역이 노후화가 좀 진행이 됐고 지역이 좀 낡았기도 낡았고 네, 맞아요. 거기다 또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은 거주하시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환경이 개발이잖아요, 개발. 그렇죠. 이제 이런 개발 환경들을 살펴봤을 때 사실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좀 쉽지 않은 지역이라 가지고 제가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의도와 접근성이 좋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직장인들이 좀 뭔가 여의도는 너무 집값이 비싸잖아요. 네. 여의도가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이 근처 지역들 이 근처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 있어요. 네. 여기 대로변으로 딱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사실 이제 지적도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집 앞에 나오셔가지고 큰 길가로 보시게 되면은 전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최대로 이제 많이 써가지고 뭔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의도 같은 경우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직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근 지역으로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멀지 않은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하는 수요가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는 상태예요. 그만큼 네. 여기 거주하고 있는 인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여의도 안쪽으로 들어가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지역으로 이쪽으로 좀 이제 많이들 이제 건너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또 개발을 또 많이 또 생각을 한번 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 요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서 우리가 다시 나중에 찾아가는 거죠, 그죠? 헌집 네, 주께 새 집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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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거주하시면서 좀 느끼시겠지만 이 지역이 사실 지금 집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주거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네, 좀 공장 부지도 좀 있고. 그렇죠? 네. 이 네네.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좀 뭔가 이제 뭐 공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네, 네. 이 주변에 있는 토지들을 사이즈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상대적으로 다들 이 자그마한 필지들이 아니라 대형 필지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네. 이 대형 필지들이 많다는 것은 즉 우리가 작은 뭐 이게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상가 건물들 이제 회사로 이제 뭐 회사로 쓰고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이 지역이 이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에 이 동의를 할지가 굉장히 또 미지수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우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이제 재개발 쪽 그 과거에 뭐 노후돼 가지고 재개발을 바라보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인 것 같다. 그래도 물론 지금 뭐 입지여건이 또 여의도랑 또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또 색강도 네. 끼고 있는 뭐 주거 환경이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저렴한 가격 또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가격대로 주거할 수 있는 수요는 어떻게 보면 계속 찾아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뭔가 또 지역적인 특성상 가격 상승 부분이라든지 이 정비 사업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아쉬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또 상담을 해주시는 본부장님도 그리고 전화를 받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도 조금 아쉬운 마음에 잠깐 서로 말이 없이 전화를 들고 계셨는데 조금은 개발 가능성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는 곳이다. 살기에는 편하지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주보다 투자 목적이 조금 크시다면 매매 계약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거주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제가 그 김포 구례동에 네. 그 호수마을 김포 한강 아이파크 아파트 33평짜리 갖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산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요거 사실 좀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요. 아, 네. 그동안에 가격은 좀 샀을 때보다는 오르긴 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 뭐 무슨 김포에 무슨 컴팩트 시티 들어온다 그러고 뭐 5호선 들어온다 그래서 네. 이걸 더 갖고 있으면은 아, 좋을지 아니면 지금 좀 살고서 다른 데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은 좀 전세 세입자를 두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아파트가 이 김포 호수마을 한강 아이파크 33평형대인데 앞으로 네네. 좀 더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지금 좀 매매 계획을 세워봐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 볼게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김포 여기 이제 한강 신도시 이제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이제 샀을 때보다 뭔가 또 이제 차익도 난 상태이기도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또 고민이 지금 깊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뭐 무슨 지하철 5호선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바로 옆에 콤팩트 시티인가 뭐 이렇게 또 신도시 같이 조성한다 그래서 네, 맞아요. 혹시 더 갖고 있으면 좀 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좀 예,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우선은 먼저 결론부터 먼저 내려드리면요. 네. 저는 매도하고 뭔가 좀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잠깐 좀 이렇게 뭐 부동산 시장을 좀 관망하는 방향 쪽으로 저는 결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예. 자, 사실 우리가 김포라는 지역 자체가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가격 우리 최근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네. 뭐 가까운 김포 쪽은 가격이 뭐 거의 2배 정도로 오르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주거 지역의 뭐 한강 신도시도 자체도 이제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오른 편이기도 한데 이 네. 김포 같은 경우가 사실 이 서울보다도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 투자금도 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GTX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수요들이
우리가 부동산 상승기 때 상당히 많이 들어간 지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네, 상당히 또 투자 수요가 많이 이게 수요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르게 된 어떻게 보면 큰 원인이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김포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이 상승한 것을 뭔가 이게 지탱을 해줄 만한 대형 호재들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예. 이제 뭐 GTX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이 GTX에 관한 부분들도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아까 불투명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한강 신도시 인근에 여기 위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강 2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컴팩트 시티 뭐 지하철 5호선을 땡겨가지고 그리고 또 복합 환승센터 만들고 뭐 GTX를 끌어들여가지고 여기를 또 이제 교통의 요지로 만들어서 좀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또 주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이제 신도시급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사업들도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이제 계획은 발표가 됐는데 네, 네. 지금 사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점점 이게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사실 부동산이 아파트가 가격을 잡으려면 필요한 건 서울인데 자꾸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이제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저기 이제 뭐 쭉 한강 따라가지고 이어가지고 이제 도시들이 이제 택지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물론 최근에 또 조성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도시라는 이제 환경 때문에 사실 깔끔하고 주거하기는 굉장히 괜찮은 환경이에요. 네, 네. 예, 괜찮은 환경이라 가지고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지금 사실 우리 시청자분이 보여 계신 여기 이제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게 골드라인이 다닌다고 하지만 서울과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특히나 이제 물론 이 골드라인 지금 뭐 경전철로 이제 조성이 되면서 사실 이 골드라인 언론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혼잡한 노선이라고. 예, 예. 그만큼 여기 이제 그 많은 김포 시민들을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작은 차량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GTX라든지 뭐 서울에 있는 5호선을 끌어와가지고 또 교통을 좀 연결을 좀 빨리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지역이 좀 교통의 여건이 괜찮아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좀 먼 미래에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교통 호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저기 파주에 있는 운정신도시 보세요. GTX 예. 들어간다 해가지고 집값이 거의 그 지역이 거의 10억 가까이도 올라가 버린 이런 상황인데 네. 그만큼 크기는 하지만 사실 김포 같은 경우는 GTX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요 주변에 인근 지역에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있는 호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사실상 큰 뭐 호재를 좀 바라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 생각에는요 차라리 이제 뭔가 좀 이게 중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차라리 지금 우리가 차익은 또 보셨잖아요, 그죠? 네. 차익은 이제 보신 상태시고 하시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뭐 양도세 중과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다주택자들도. 네, 네, 맞아요. 조정 네. 지역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뭐 내년 5월 달까지라는 뭐 시간이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고착화돼 있고 거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뭐 매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좀 이제 매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고 차라리 그 금액으로 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좀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갈아타기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물론 교통 호재라는 게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긴 하지만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좀 시장이 경직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 결정되신다면 꼭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저희 전문가분들이 언제나 성심성의껏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83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서초구 양재 우성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이곳이 재개발이 가능할지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좀 길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재개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저는 사실 지금 이 아파트는 저도 이게 익히 들은 아파트인데 저는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재건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제 말죽거리 공원 인근에 이제 우승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강남에 위치하고 있어요. 서초 강남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다만 뭔가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에 있는 뭐 대중교통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쭈르륵 몰려 있어가지고 뭐 주거 벨트를 잘 갖추고 있느냐 이런 뭔가 좀 이렇게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서울 도심권 내에서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강남이죠. 강남이라는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쾌적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 특히 지금 현재 최근 들어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의 이 주거 쾌적성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고 하자면은 이 성수동 일대 서울숲 인근으로 이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이 주거 쾌적성이 좋고 대형 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이 전체적인 아파트가 굉장히 좀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양재공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변에 굉장히 대형 이 말죽공이 공원이라는 이 공원을 끼고 있고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는 또 이제 양재천이 같이 흘러가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서울 도심권 내에서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좋은 나중에 향후 가치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단지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이 단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건축 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아마 올 연말 정도는 발표가 될 거예요. 이 재건축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규제들, 뭐 노후도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안전 진단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그동안에 이 재건축을 막고 있던 규제들을 하나 둘씩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 앞으로도 대책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이어질 예정이기도 하고 특히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서울시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이제 스카이라인을 뭐 맞추기 위해 가지고 뭐 35층들을 두고 있었었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이제 35층들을 이제 폐기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축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과거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고 좀 더 나은 사업성을 또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아파트니까 제 생각에는 전망도 충분히 좋고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높겠다. 이렇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조금 지난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부쩍 관심이 높아지셨을 것 같은데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재건축 가능성에서도 계속 좀 보유하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면서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229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영등포의 푸르지오 아파트 그리고 강서의 등촌 주공 아파트, 마포의 대흥 태영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아파트 중에 어디에 좀 투자를 해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지역적으로 영등포, 강서 그리고 마포 좀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냥 투자 가치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도움 주실까요? 지금 제가 이제 가만히 들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보고 계신 아파트 단지들이 전부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리모델링 호재를 보고 있는 이 단지들이에요. 뭐 영등포 프로지오라든지 아니면 뭐 등촌 주공 그리고 마포에 있는 태영 아파트 이게 세 개 다 이제 같은 호재를 보고 있죠. 이제 리모델링을 현재 또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경과율도 상당히 또 높은 이런 단지들이라 보면 좋은데 만약에 이 세 개 중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같은 호재를 보고 있다. 그리고 뭐 비슷한 투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세 지역 중에 가장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포 쪽으로 이 태영 아파트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세 아파트를 하나씩 간단히 좀 비교를 먼저 해드리고 제가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제 영등포역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 지금 이제 푸르지오 아파트도 사실상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현재 계속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 여기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주변이 굉장히 낡아 있는 물론 이제 뭐 영등포역을 끼고 있고 건너가게 되면은 상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잘 갖추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변 지역이 굉장히 노후된 주거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다들 뭐 도심공공 복합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도 전체적인 주거 벨트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주거 환경 자체가 많이 개선되고 이 아파트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영등포 푸르지오도 상당히 뭐 투자로 하시기에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아까 전에 등촌주공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이제 마곡 옆에 있는 등촌동이죠. 이 발산역을 끼고 있고 가양역을 끼고 있는 현재 지금 이제 등촌동 일대 등촌 주공 아파트 단지들도 지금 이제 투자로서 뭐 리모델링을 보고 있고 투자 가치로서도 여기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획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이제 학교들도 잘 들어서 있고 뭐 9호선이 이용할 수 있는 뭐 가양역, 양천이 한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5호선 발산역까지도 뭐 교통 여건도 이렇게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도 한데다가 바로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마곡지구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제 마곡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배후를 두고 있고 인근 지역에 있는 개발 호재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등촌주공도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데 근데 또 제가 이제 마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입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입지. 뭐 우리가 투자 가치 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입지면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서울 내에서 차지하는 이런 위상 정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또 차이가 나는데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가 주택 가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강남이고 그 이어서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 이런 지역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도 이 마포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서울에서 상급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태형 아파트가 공덕역이랑 대흥역 사이에 여기는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포라는 지역이 굉장히 또 입지 여건 자체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다른 아까 보았던 영등포라든지 이 등촌역 일대보다 훨씬 더 높은 주택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선 이 여의도와의 접근성 그리고 이 마포라는 업무지구를 끼고 있는 직주 근접성 자체가 상당히 뛰어난 지역인데다가 뭐 공동에 있는 뭐 교통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아이언유 타운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이 새 아파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공급이 되면서 이 전체적인 높은 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돼서 물론 지금은 뭐 비슷한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같은 투자를 할지라도 향후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상급지에 대한 위상이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만약에 이제 같은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 하면은 아무래도 서울에서도 좀 상급지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호재라면 지역적으로 상급지를 선택하는 게 좋다. 다른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법한 상담이었고요. 자, 다음 문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뒷번호 554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셨는데요. 성동구의 금호 대우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거주 중인지 여부는 좀 빠져있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가 더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이 성동구 금호 대우아파트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기 성동구 일대 자체도 상당히 또 서울에서 이제 그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적인 입지 자체가 상당히 또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굳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계속 보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여기서 성동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이제 강남 다음으로 뭐 마포, 용산 이 성동구 일대라 할 정도로 뭔가 또 굉장히 또 입지적인 위상이 또 높은 지역이라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성동구 일대 자체가 특징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주거 벨트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살펴보셔야 되면은 지금 이제 옥수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옥수동 일대도 아파트 단지들이 대단지로 들어서 있고 주변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이 금호동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금호동부터 시작해서 뭐 행당동 일대까지 전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쭉 들어서게 되면서 주거 벨트가 상당히 또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점.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지하철 3호선이라든지 그리고 동호대교를 건너게 되면은 바로 또 강남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위축이 되고 가격이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른 지역들보다도 좀 더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금호동에 있는 이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연식이 아직까지 조금 이제 한 20년 중반쯤 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노후도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이긴 한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한다 하면은 지금 최근에들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리모델링 호재를 또 한번 또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금호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도 향후 뭐 전망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그 걱정 없이 이게 뭐 보유하시거나 매수를 계획 중이시라면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아파트 자체로도 보유 가치가 있는 아파트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니면 투자 계획 중인 부동산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2638-3974번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내용 보내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말 요즘 이렇게 내가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 이유가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시기에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우진 본부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본부장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라는 이 시간 제약상 뭔가 좀 더 깊고 길게 상담 드리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1 대면 상담을 준비를 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에 빠져들게 되면서 지금 내가 가진 부동산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지금 아파트를 매수한 게 맞는지 지금이 과연 아직까지 고점이 아닌지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 맞는 건지 정말 이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 현재 이 부동산 시장, 이 하락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 주제로 저희가 1:1 대면 상담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에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이 하락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그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1:1 대면 상담 안내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지금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 여유자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최근 모아타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래 좀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지역이 투자하기 괜찮을 지역인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1주택 상황에서 그래도 또 용기를 좀 내보신 것 같은데 여유자금 1억 5천으로 정말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투자할 만한 지역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계획 세워볼게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나운서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죠?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굉장히 또 가격이 좀 뭔가 계속 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추세이긴 한데 그런 와중에도 사실 지금 금리도 많이 올라가지고 예금에 넣어두셔도 되는데 이거를 좀 부동산에 투자를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그 용기를 더 북돋아 드릴 수 있게 옆에서 좀 더 힘이 될 수 있게 한번 좀 상담을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여유자금 1억 5천이라 하셨고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이거를 저 모아타운 요즘에 뭐 서울 전 지역에서 이런 모아타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많은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럼 관심 가는 지역이라든지 한번 뭐 알아보시는 지역 이런 지역들도 있으세요? 조금 알아보긴 했는데 네. 그 면목동 쪽이랑 네. 그 답심리 쪽이랑 네. 그리고 천호동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딱 지역들이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역 선정에 앞서서 아마 좀 시청자분의 용기를 좀 북돋워 드리려고 지금이라도 투자하는 게 맞는지 이것도 사실 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내가 이게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네. 여기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물론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으로 이게 가게 되면서 우리가 눈에 딱 보이는 것들이 아파트가 가장 많이 보이고 항상 뭐 뉴스라든지 언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뭐 계속 떨어진다, 뭐 서울이 이렇게 떨어진다, 뭐 미분양이 난다 이런 굉장히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 살아남고 있는 이런 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 재개발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네. 재개발 시장. 그리고 특히 이 서울 안쪽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이게 근본적으로 가장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유가 서울 안쪽에 부동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서울에 그러면은 사람들은 서울에 살기를 원하고 서울에 집을 사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서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수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의 물건들도 가치가 상당히 많이 몸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금 다양한 이런 뭐 해결책을 내미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이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줄을 이루면서 앞으로 서울에 계속해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지금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할 거니까 이 정비 사업이 뭔가 기대되는 지역들, 예정되는 지역들, 방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뭐 면목동 일대라든지 뭐 천호동 답심리 일대 이런 노후된 주거 지역들을 있는 뭐 노후된 주거 지역들에 있는 물건들이 몸값이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면목동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면목동 일대 같은 경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진 지역들은 아니었어요, 여기가. 네. 면목동 지역이. 뭐 면목동 뭐 상봉동 일대 이래가지고 이 지역들이 사실 투자자들이 그렇게 찾아간 지역도 아니었어요. 왜? 이 지역은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저층이 주거져 있는 뭐 빌라라든지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뭐 개발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이제 면목역 인근에 여기 시장 있잖아요. 시장 있는 지역 쪽에 여기 이제 처음으로 이 모아타운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면목동 일대 같은 경우는 뭐 도심공공 복합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뭐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목동 일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금이 진짜 얼마 들어가지 않고 뭐 한 5천 투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 투자 금액이 1억 5천 이상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앞으로 여기가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뭔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계획 등 향후 이렇게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살아남을 수 있는 부동산이라 볼 수 있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굉장히 나중에 향후 가장 큰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좀 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지역을 선정한다고 하면은 어느 지역을 추천드리느냐? 시다면 그 답심리 가보셨다 하셨죠? 네네. 저는 뭐 천호동 지역도 뭐 강남권이기도 하고 괜찮은 지역이고 면목동도 이제 여러 가지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나쁜 지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중에 향후 내가 지금 투자금 대비 들어갔을 때 향후 뭔가 가장 큰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고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한다 하면은 저는 여기 이제 동대문구에 있는 답심리동 이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자, 우리가 자, 답심리역 인근으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노후된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나 이 답심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노후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지금 제가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노후도 그 좋습니다. 이 노후도도 높고 정비 사업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가치 상승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이 답심리 일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뭔가 이제 새로 아파트가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변화를 해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내가 가진 것 말고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개선되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좀 더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는 선택을 한다 하면은 저는 이 답심리 지역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 답심리역이 이제 청량리와 가깝잖아요. 그죠? 네. 청량리역은 아마 시청자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청량리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굉장히 이게 뭐 좀 약간 비선호 시설하고 뭐 어떻게 보면 비선호 시설 그리고 굉장히 또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지역들이 싹 다 철거가 되고 지금 굉장히 또 환골탈태라고 있죠. 청량리역 주변이 굉장히 높은 이게 주상복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청량리역이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나 청량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GTX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 호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청량리라는 지역 자체가 향후 앞으로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자, 그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일대 보시게 되면은 이 청량리 답심리역 일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답심리역 건너편으로 뭐 용답동 일대라든지 그리고 용답역 일대 이런 지역들도 향후 계속해서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는 지금 철거를 진행하고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것만 준비하고 있고 인근 지역들도 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동의서를 계속해서 걷고 있는 즉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들도 함께 변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답심리동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마 이 여유자금 1억 5천 내외에서는 아마
투자를 하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내에서 이만한 지역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아마 지금 한번 현장 임장을 다시 한번 또 가 보시고 아마 답심리 같은 경우는 물건이 잘 없을 거예요.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고 이런 뭐 신축 물건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물건은 없으실 텐데 이 발품 잘 팔아보시면은 그래도 아마 1억 5천 내외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번 또 임장해 보시고 한번 또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또 결정하시는데 한번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셨던 이 여러 가지 지역 중에서 이 모아타운 가능성이 높은 지역, 답심리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임장해보시고 좋은 물건 만나신다면 결정하시기 전에 꼭 한번 또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정말 요즘에는 그냥 뉴스 기사를 보기가 무서운 게 늘 계속 오르는 금리 이야기, 거기에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는 뉴스 보기가 겁난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또 그 블루오션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로 좀 일부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제가 이번 주에 1대1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이번 주 우리 시청자분께 들려드릴 강의. 과연 지금 이제 부동산 이 하락기 시장에도 과연 살아남을 부동산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아마 모든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전례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 말 그대로 이제 금리 자체가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출을 활용하거나 대출을 이미 활용했던 분들이 굉장히 이 대출 금리, 즉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힘들어하시고 대출 활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동산 매수함에 있어서 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 심리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그중에다 두 번째,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물론 가격이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동산 가격은 많이 비싼 상태다. 이러한 고점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역대급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 많이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 굉장히 부동산 거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거래가 이제 많이 멈추고 있고 이러한 뭐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이 시장에서도 부동산이 과연 살아남을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과연 그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이런 기존에 있는 이 재개발 시장들, 이 재개발 시장들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을 것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재개발 시장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존의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된 이 재개발 시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미래 신규로 재개발이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 이 지역 두 개로 나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개발 확정 지역. 지금 이 개발 확정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선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몰 사업으로 폐지가 되거나 그리고 이 지역들이 해제가 되거나라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과거 이제 뉴타워 추구 전략이 진행이 되면서 이 기존에 있는 지역들이 없어지고 신규 구역까지도 사라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희소 가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들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재개발이 좀 규제가 덜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에 있는 재개발들이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린 우리 하락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신규 재개발 예상 지역들이 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가격이 오를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이 신속통합 계획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서울시에는 신규로 지정될 재개발 지역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의 희소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기존에 있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좀 하락세를 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규 개발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있는 개발 예정지들이 아직까지도 가격이 많이 비싼 상태이기도 하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개발이 예정될 수 있는 지역들로
앞으로 이 수요가 대규모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시장에도 저희는 이 신규로 지정될 수 있는 이 개발 예정 지역에 주목을 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신규 개발 예정 지역 과연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서울에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공급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폭등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물건이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시라든지 이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권 내 특히 이 노후 주거 단지들이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신규 재개발 지역으로 이게 발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추가적으로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으로 이 사업 속도까지도 앞으로 이제 굉장히 개선되게 돼가지고 이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 과연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가격이 어떻게 상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격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정말 이게 좋은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재개발이라는 이제 추진 그 동력 자체가, 그리고 이제 추진을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와는 바뀌게 되면서, 이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지정을 해주면서 서울시에서 여기를 이제 재개발을 하세요라고 이제 지정을 해줬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예 주민들이 먼저 동의서를 걷고 제안을 하는 방식 등으로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노후 주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에 대한 동의서에 대한 진구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러한 효과를 현재 또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현 부동산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동의서 진구를 하고 이 지역이 선정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도 또 몇 번 이후 더 이제 우리가 동의서를 진구해가지고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정되지 않더라도 가격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동의서 진구할 때마다 그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개발 예정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뭔가 이제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는 빌라 투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이런 방면에 비해 지금은 이제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투자 수요가 이 빌라로 유입되면서 앞으로 정말 이 빌라가 아파트를 대체하는 뭐 주거 및 투자 수요로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미지까지도 변화됐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부동산 하락기 시장에도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빌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 정책 등 이런 것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서울시에서 이 신규 재개발 지역 발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데, 이렇게 재개발 지역들을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즘 최근에 많이 관심 받고 있는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개발 등 이런 다양한 정비 사업 방식들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서 특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진행이 어렵던 이런 지역들까지도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열려 있다. 이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그래서 이번 주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이 부동산 하락기 시장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좀 과연 그러면은 어떤 지역이 정말로 좋은 지역인가에 대해서도 강의 준비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에 이런 하락기에서는 개발 예정 지역에 좀 소액으로 먼저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논점이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 개발 예정지가 과연 어디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런 좀 확실한 분석들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서호진 본부장과 함께 직접 만나서 좀 투자 계획 자세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1:1 대면 상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 살펴보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